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급증하며 화장장이 부족해지자 시신 안치실도 꽉 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일장을 끝낸 유족들이 화장 전까지 시신을 1일에서 3일간 추가로 안치실에 보관하는 데 적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신 보관용 냉장고가 모자라 시신을 모신관을 실온에 내놓고 유족들은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찾는 상황입니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안치실 자리가 부족해 빈소가 비더라도 안치실이 차 있으면 새 손님도 받을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치와 장례를 같은 장례식장에서 하기 위해 지방으로 원정 화장, 원정 장례를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에 전면으로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호위권을 보장한 조항입니다. 공수처는 위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 및 확대와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며 유지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또한 기관별 중복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중주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법 24조의 한 법률 조항을 두고 대통령 당선인과 공수처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경제면 기사입니다. 호반건설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호반건설 계열 언론사인 전자신문사 임원이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기업이 계열 언론사를 앞세워 공정위에 청탁을 시도한 것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호반건설그룹의 계열사 은폐 사건은 김상열 회장에 대한 고발이 가능한 사항이라 관심이 높았습니다.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편집국이 언론사 사주와 관련된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언론윤리 측면에서 이해상충의 대표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원장이 만남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 쪽은 처음에는 단순한 간담한 체험이라고 판단했고 조어컴프 회장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넘쳐나는 유튜브를 키면 저는 줄곧 그 썸네일들을 보며 흥미를 가지고 클릭하곤 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깔깔대며 웃긴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약간의 찝찝함이 남는 그런 영상들이 많죠? 그래서 전 요즘 어릴 때 많이 보던 만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아따맘마, 안녕 자두야.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흐뭇하게 웃기만 하고 복잡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던 머리를 마치 휴지통 비우기 한 번 클릭하듯 싹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어릴 적 만화들. 뿐만 아니라 만화 속 순수한 웃음이 저에게 온전히 느껴져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되죠. 계속해서 넘쳐나는 자극적인 글과 영상들 사이에서 여러분도 한숨 돌릴 만한 출구가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 다른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며 유기.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유기. 동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함께 늙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수업을 통해 반려견의 성격, 품종의 역사, 기를 때 특징들과 추가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해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알찬 구성.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견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은 저는 훈련사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볼 강아지의 종은 바로 비숑 프리제인데요. 곱슬거리는 털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에서 이름이 비롯된 비숑은 특유의 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복슬복슬하게 솟아올라서 잘 관리해놓으면 마치 솜사탕이나 목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원체 곱슬거리는 털인지라 털 빠짐은 많지 않지만 모질이 가늘어서 미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더군다나 비숑 프리제 미용은 상당히 익히기 어려운 고급 기술이라 마스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고 하죠. 비숑 프리제란 종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비숑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교시는) 비숑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숑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똥꼬발랄. 인상은 전반적으로 웃는 상에 활발하고 명랑하죠. 거기다 고양이와도 원만하게 잘 지낼 만큼 성격도 좋습니다. 가끔 그 명랑함이 너무 지나쳐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확 발산할 때가 있는데 견주들은 이를 비숑 타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온 집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는데 보통 보호자분들은 심심해서, 신나서 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압박감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비숑 타임이 가장 크게 올 때는 목욕하고 난 직후로 물 접촉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반려견의 행동들에는 사람이 단순하게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많으니 한 번 더 바라봐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페퍼톤스의 청춘 듣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숑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강아지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개량되기를 가정견으로 개량되었고 작은 몸과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1500년대부터 프랑스 귀부인들의 반려견으로 많이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귀족들과 초상화에 같이 그려질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은 거죠. 19세기 비숑은 길거리 공연이나 서커스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나 발랄한 성격에 관심받길 좋아하는 비숑다워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비숑은 프랑스 귀족 사회를 대변하는 견종이었지만 혁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증오 범죄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멸종 위기까지 겪었다고 하죠. 그래도 이후 반려견 품종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브리더들의 노력으로 인해
1920년대에 다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비숑에 대한 색다른 지식 얻으셨길 바라며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며 반려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체내에 필요하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죠. 또한 고구마 100g당 들어있는 23mg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강아지에게 무엇을 주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좋은 고구마라도 과섭취는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적정량을 지켜서 줘야 한다는 점, 적정량의 기준은 사람과 강아지가 다르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사람에게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균 잔용을 돕는 뛰어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강아지에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람의 항암을 돕는 알릴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은 강아지 체내에 흡수가 되면서 적혈구를 녹이고 파괴하는데 이건 곧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외에도 혈액응고를 막기 때문에 수술 일정이 잡혀있는 강아지의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2PM의 이 노래를 듣고 듣고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3교시는)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아까 도래 시간대 말했듯이 비숑의 털은 아주 곱슬곱슬합니다. 그래서 털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털이 서로 엉겨붙어 제대로 빗어지지도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비숑은 슬개골 탈구가 잦은 견종이라고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관절이 약한 소형견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슬개골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 좌우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걷거나 뛸 때 다리를 전다든지 한쪽 뒷다리를 들고 다닌다든지 등 걷는 모습이 대놓고 불편해 보이니 이런 증상을 보일 경우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슬개골 탈구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니 얼른 동물병원으로 직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3번째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곤히 자고 있는 반려견을 보면 이 아이는 과연 지금 행복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곤 합니다. 무얼 하고 싶은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반려견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지 못하는 제가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에요. 그럼 저희 견생 수업이 여러분에게 보호자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곡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백서연,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